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단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딱 정확하게 8시네요. 예, 오후 8시가 돼서 넥스트 레이드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두단 에너빌리티 오랜만에 좀 활기차게 좀 거래가 터져줬죠. 지금 종목 검색순위 1위가 두산이네요. 자, 일봉도 지금 흐름이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살짝 이탈을 했었다가 다행히도 이 60일선을 지지받고 다시 박스 상단이 7만원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수급 자체도 최근에 3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개인은 팔았다. 이거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니겠죠. 예,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 자, 오늘 좋은 뉴스들도 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뉴스 자체는 이미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재탕일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재탕은 아니죠. 어쨌든 실사를 나왔던 거니까. 어디서? 아마존이 무려 두산 에너빌리티에 실사를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거래가 좀 터져줬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두산이 하는 사업 자체가 다가올 미래예요. 예, 미래. 예, 근데 우리나라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원전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예, 글로벌 시장에도 결국 필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한 3달 옆으로 기었죠. 따지고 보면 이게 올라온 거 생각하면 별로 조정이 나온 것도 없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노이즈가 있었긴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개민 털기였다. 어쨌든 오늘 나왔던 뉴스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정이 있죠. 이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에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잖아요. 신고가라고 우리 모두 파이팅 있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요청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구독,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추천해주다 보니까 또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 오늘처럼 예,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안 털리겠죠. 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이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외국인한테 당하고 기관한테 당하고 이제는 그만하자. 적어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은 예, 투매 금지, 예, 투매 금지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기계적으로 올라갔을 때 보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키움 창고. 오늘은 개인들이 47만 주가 순매도로 끝났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주가가 오르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을 못 버티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 그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과 개인 투자자들 간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돈도 다르죠, 돈. 사실 우리는, 예, 우리 시장 참여자들인 개인들은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예, 어차피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은 이 구간에 이제 버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추세가 좀 하방 압력이 작용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본절을 왔을 때 좀 많이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자, 개인들은 계속 팝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개인들 계속 팔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기관도 뭐 뜨문뜨문 사주고 이제 삼전은 이때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그 1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40% 갔죠. 예, 근데 이거 본절 오니까 그거라도 이제 건지려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두산 에너빌리티랑 또 차트 흐름은 달랐지만 이런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똑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분들도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 내용이 나왔어요. 아마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술력 점검 창원 공장 4세대 SMR 실사. 그러니까 창원 공장에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지난달에 이 MOU를 체결했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마존, 엑스에너지, 한수원 요 네 군데에서 MOU를 체결을 했다. 뭐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요. 아마존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회사이기도 해요. 클라우드는 이제 여기 기업용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죠. 거기에 데이터 센터는 이제 AI용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엑스에너지는 80메가와트 64기, SMR 64기를 이제 추진하려고 해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주기기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내용도 나왔죠. 이거는 이제 스웨덴 원전의 32조 지원. 이때 이제 삼성물산과 두산, LX 일렉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뭐 이건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유럽이 계속해서 이 원전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미국도 원전을 짓고 왜 짓죠?
자, AI 수요 감당하려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원자력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예요. 많이 지어진 나라가 아니라 현재도 짓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이거 왜 짓나요? AI 패권 가져오려고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부랴부랴 급하게 지금 원전 짓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한 게 2030년까지 원전의 열기를 착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또 30년까지 완공이 아니라 착공이에요, 착공.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를. 이제 부랴부랴 만들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미국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뛰어납니다. 설계 기술. 설계를 잘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1979년 이후로 실질적으로 원전을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기술자들도 이제는 없죠. 결국엔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 한수원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건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나온 건데, 자, 메리츠 증권이 이 텐베거로 갈 종목 중에 하나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SMR 관련인데, 증권사에서 이런 내용을 말한 이유가 있겠죠. 농협에서도 그랬어요. 농협투자증권에서도 자, SMR. 거기에 여기는 가스터빈. 자, 가스터빈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스터빈은 H급이라고 하죠. H급을 현재 가장 기술력이 높은 가스터빈이라고 좀 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H급을 만들 수 있는 그 회사가 세계에서 5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고,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현재 3군데, 지히버노마나 미쯔비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거의 점유율이 70%를 가져가고 있어요. 아직 두산이 점유율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가스터빈의 이제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죠. 쇼티지. 수요는 많아요. LNG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면서 가스터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공급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그 글로벌 3대장이 현재 캐파가 이제 꽉 차 있다 보니까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년만 기다려주세요. 가스터빈 줄 거니까 7년. 여러분들이 가스터빈 살려고 7년 기다리실 건가요? 못 기다리죠. 당연히 못 기다리기 때문에 대체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다. 왜냐? 이거는 가스터빈은 5군데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협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텐베거 종목으로 뽑았다고 보여지네요. 결국 가야 할 이유들은 차고 찼죠. 이 에너지라는 게 지금 AI 시대에 오면서 필수가 됐어요. 필수. 이거 없으면 데이터 센터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AI 수요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 AI 빨이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HBM도 중요하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요. 이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쇼티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다가올 미래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SMR이 아직은 매출이 크게 발생 안 하죠. 뭐 MOU도 하고 앞으로 지을 겁니다라고 이런 예상들만, 계획들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가 그거예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해서 발생되는 매출. 자, 올해는 1,000억으로 예상을 해요. 1,000억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기 매출이 약 4조거든요. 4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0억이면 사실 미비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만큼 올라가냐를 보시면 돼요. 내년에 거의 2배에서 3배가 뜁니다. 근데 27년에는 이거 2,000억 기준으로 하면 3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2배, 이때도 2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죠? 2차전지. 2차전지가 이런 식으로 매출이 점프를 해가지고 진짜 광기 구간이 나왔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2차전지 하면 추억의 종목 에코프로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23년이죠. 23년에 미친 듯이 갔는데 10배가 넘게 갔어요. 우리는 매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갈 때 보세요. 2배. 2배가 좀 안 됐죠. 근데 이때는 3배. 3배가 갔어요. 그렇다면 23년은 4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가 이 광기 구간이 나왔던 거예요. 액면 분할 전에 이제 10만 원 미만이었어요. 원래는 1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게 무려 150만 원까지 갔다. 물론 이제 두산은 SMR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대형 원전도 하고 가스터빈 하고 있고 뭐 수소터빈, 풍력터빈, 그 다음에 2030년부터 또 이제 원자력 해체가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고리원전 지금 해체할 건지 아닐지 결정이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일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제 SMR만 했으면은 이런 광기구간 충분히 나왔을 텐데, 이제 요렇게까지는 에코프로처럼은 좀 어렵다. 하지만 결국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기정사실, 팩트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도 사실 요거 올라간 거 매출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여기를 지금 깨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서 놀았다는 거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이 판단했을 때 요 밑에까지는 괜찮아, 여기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그랬죠.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이때 HBM을 이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못했잖아요. 기술력의 부재. 야, 삼성 한물 갔네. 그 실망감으로 떨어진 건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단순히 이 차트상으로 여기서 지지 구간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HBM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물론 HBM도 메모리 반도체긴 하지만 낸드 메모리 관련해서 혹은 D램 관련해서 세계 1등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가전도 하고 있잖아요. 가전 플러스 이제 무선통신사업부, 핸드폰도 지금 팔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그래도 여기다. 근데 지금 이 HBM의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바로 올라가죠. 물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슈퍼 사이클이 다시 왔다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같이 상승이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단순히 우리는 차트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두산도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버텨줬죠. 물론 이때는 악의적으로 좀 기사가 나왔죠. 웨스팅하우스가 노예 계약을 우리나라와 했다. 하지만 어차피 내용을 까보니 한수원만 그런 거지 두산이랑은 상관없죠. 어차피 두산은 웨스팅하우스랑도 거래가 가능하고 한수원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산이랑 상관없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두산도 여전히 편한 구간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일정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사실 이제 추가 매수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추가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추가 매수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산라고 남겨주세요. 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노이즈가 있었을 때 안내 드렸던 건데 종목명 두산 54,000원 부근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렸어요.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8월 20일날 동일하게 좀 안내 드렸죠. 8월 20일날 안내 드렸고 내용이 여기는 더 자세히 들어가죠. 이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고 요때 분명히 원전 얘기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됐고 이 당시 이제 프로그램이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좀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텔레그램에서 더 빨리 안내 드릴 수 있어요. 요건 이제 24시간 제가 언제든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혼자서 매매 타점이나 매수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진입을 해주시고 좀 다양한 섹터를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종목들도 좀 다양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하고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핫하잖아요. 반도체가 핫하면은 항상 따라가는 소부장들이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최근에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테크윙을 좀 소개해드렸거든요. 테크윙. 요거는 저점 대비 무려 121%가 갔네요. 지금 삼성이 올라가는 게 제가 아까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은 테크윙이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올라가는 게 테크용이다. 근데 얘는 플러스 HBM 장비를 또 하이닉스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요날 나왔어요. 요날. 요 캔들에 나와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더 보셔도 돼요. 왜냐? 자, 메모리 사이클이 한 번 오면 1년은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때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 당시에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낸드 메모리 가 늘어났었죠.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신고가 7만원 부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약 17% 남았는데 지금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이때는 12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올랐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랐다. 그럼 뭐 여기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더 갈 여지는 충분하죠. 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왔으니까. 요런 것들 잡아두시고 중장기적인 관점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도 최소 10% 20%는 쉽게 먹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좀 다양한 섹터를 좀 안내해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좀 다양한 시장의 관점 좀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세요. 핸드폰 번호 좀 누르기 귀찮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 더보기라고 있어요. 그 밑에 링크 하나 보이시죠? 이 링크가 뭐 이상한 스팸이 아니고요. 요 뒤에 보시면 번호가 상단에 보이시는 거랑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두라고만 남겨주세요. 두라고. 그리고 텔레그램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에 숫자 1이라고 두하고 1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라도 타점은 공유해 드릴게요. 타점. 자, 두산이 앞으로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도 좋거든요.
그 일정이 뭐냐? 바로 에이펙이죠, 에이펙. 제가 좀 예상을 했던 게 사실 요거였어요. 에이펙이 이제 10월 31일이죠. 이때 트럼프가 방한을 하죠. 이때 필연적으로 원자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급하잖아요. 마스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도 급했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러브콜을 보냈는데 원자력도 현재 같은 흐름이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방한하면 필연적으로 원자력을 얘기한다. 이 일정을 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스토리가 좀 맞아 떨어져요. 왜냐?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놀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데 저점에서 고점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다 보니까 이 중기 이평선인 60일선은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됐어요. 횡보를 하는 구간 동안. 근데 아직 장기 이평선인 이제 120일선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근데 이게 얼추 10월 30일 이제 한 달 뒤에 여기서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평선이 모두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언제 원전에 관한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 뉴스 띄우면서 바로 불기둥 쇼를 보여줄 수 있다. 지금 6만 원에서 계속 횡보를 하더라도 74,100원 이거 양봉 두 개면 그냥 뚫어냅니다. 거래량 터트리면서. 저는 이런 좀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오늘 좀 아마존 관련 얘기 나오면서 올라주긴 했지만 수급도 좋죠. 최근 3일 동안. 근데 어떤 트리거가 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 아마존과 엑스에너지 이 둘하고는 MOU가 이미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달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리거가 되진 않았다. 혹은 증권자 목표가 상향이 좀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최근에 리포트들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최근 리포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2, 3일에 걸쳐서 몇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은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9월 18일이네요. KB에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추천이 없었네요. 9월 8일이 마지막인데 이때는 89,000원. 9월 3일에는 이제 농협에서 8만 원. 현재 트리거가 되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시장에도 노출은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소위 말해 우리 주포 형님들, 이 세력 형님들도 이게 무지성으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 명분이 있어야 주가를 올린다. 그 명분이 제가 예상컨대 10월 31일 이 에이펙이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에이펙은 트럼프가 또 얘기도 하겠죠. 북한 관련 얘기. 북한 관련 테마주도 최근에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정이 생겼잖아요. 10월 31일. 트럼프가 왔을 때 김정은을 얘기할 수도 있고, 김정은을 만나니 안 만나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죠. 대북주 중에서는 대장주가 아난티이긴 한데 좀 더 소형주로 접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 JST나 개성공단 관련주도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주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신석재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대장주는 아난티다. 그래서 이제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북한 관련 테마주도 봐두시면 좋습니다. 약간 테마성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북한 관련 테마주들도 제가 텔레그램에서 한번 추천드려 볼 거예요. 일정 맞춰서. 이런 좀 다양한 시장의 섹터들. 어쨌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수익이 목표잖아요. 여러분들 두산을 제가 파세요. 익절하세요. 이거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자로서 다양한 섹터를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섹터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서는 제가 또 다른 종목도 추천해 드려 보려고 해요. 비만 치료제 종목 한번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이제 마운자로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가 비만 치료제라면 어디다 투자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 소액이라도 꼭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제가 이건 무조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섹터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마운자로 굉장히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광주에 대한 얘기인데 행렬의 약품 풍기라고 기사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위고비에 비해서 최근에 출시한 이 마운자로가 효과도 더 뛰어나고요. 가격도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됐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마운자로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우린 투자자로서 그럼 비만 치료제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네? 라고 하면 어디다 투자를 할지 고민하셔야겠죠. 자, 현재 이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특징이 주사형으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2세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약 형태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하죠. 알약 형태라는 건 아무래도 주사형보다는 시간적인 제약 혹은 장소의 제약 이런 것들이 좀 덜하죠. 그렇다 보니 이 2세대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되기만 하면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29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 100조 원 시장으로 접어든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들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사들 역시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요 해당 비만 치료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임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임상 발표가 일부 공개가 되는 게 한 달 기준 평균 감량률이 약 6.9%라고 합니다. 근데 최대치가 좀 많이 놀라웠어요. 최대치는 무려 11.9%, 거의 12%에 가까운 수치가 한 달 만에 감량이 된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부작용.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약에서는 부작용이 있고 없고를 체크해서 이 FDA 승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어 없어. 요걸로 지금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그닥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감량률이라든지 부작용이 뭐 심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차트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자면 자, 21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거의 8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시간 조정도 있었죠. 기간 조정이 있었고 가격 조정도 있었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흐를 만큼 흘렀다. 그러면 이제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차트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딱 있어야 돼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 요 구간이죠. 그 다음 요 구간인데 자, 요 구간이 왜 중요하냐. 자, 하락을 돌리는 구간이 왔어요.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 맞고 떨어졌는데 요때는 이평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탔고 요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했다. 야, 이게 포인트죠. 이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때는 거래량이 터졌네. 근데 죽네. 예, 이거는 이유를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N자형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특히 이 앞전 저항을 넘어섰다라는 건 우리 세력 형님들이 출연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처음 출연한 건 아니죠. 예, 바로 요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플러스 재료까지 노출을 시켰죠. 예, 이 말은 우리 세력 형님들이 모든 준비를 끝냈다. 자,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집이 완료 안 됐으면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왜? 원하는 만큼 물량 못 모았으니까 계속 롤링 쳤겠죠. 그리고 나서 올렸을 텐데 지금은 출발을 했다. 시작을 했고 결국 끝을 봐야죠.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일정인데 일정이 뭐냐? 바로 공식 임상 발표예요. 공식으로 임상을 발표한다. 이제 일정이 임박을 했다 보니까 우리는 일정이 있다면 단기 스윙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단기 스윙으로 접근했을 때 목표가가 얼마인데 우리는 다음 정을 봐야겠죠. 여기죠. 45,000원. 자, 현재 25,000원 구간이에요. 예, 우리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약 기대 수익률이 80%죠. 80%. 근데 이건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결과치에 따라 대중들에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구간인 6만원, 여기까지도 우린 노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기대 수익률이 약 150%예요. 자, 150%를 우리는 단기 스윙으로 먹을 수가 있다. 제가 이거 중장기라고 좀 말씀 안 드렸어요. 중장기 절대 아니에요. 단기입니다. 일정 지금 픽스돼 있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할 거고 해당 비만 치료제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비만이라고 남겨주세요. 비만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자,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신규 타점 안내, 자, 종목명 안내 드리고 그다음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링크까지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 링크인데 이제 이 텔레그램 안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단타 종목들도 하루에 한 개에도 2개 정도 안내해드리고 혹은 거시적인 관점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몇 번 있을지 일정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로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현재 20만 명인데 추후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는 무료로 진행해 드릴 거니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는 주린이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시장에 일어나는 이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매매 기법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투자 경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경고 이후에 4일에서 5일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이 경고가 풀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매매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매매 기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우리 주린이 분들, 기준과 원칙이 있으신 분들, 우리 선배님들은 굳이 안 오셔도 되고 주식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리고 있어요. 요 클로봇. 이때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때가 언제냐? 자, 9월 8일이네요. 9월 8일 날 이거는 단타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포가 프로그램 역할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게 신고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보통 이런 종목 무조건 단타 들어오거든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좀 추천을 드렸고, 자, 9월 8일 요날이죠. 요날에 안내 드렸어요. 요날 신고가. 요 파란색 라인이 신고가인데 요날 터치는 못 해줬죠. 근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물량을 들고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했었고, 자, 이때 진입하셨던 분들 요 구간쯤에서 계속 홀딩했으면 최고 거의 40%가 넘었어요, 수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리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비만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요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요게 상단에 보이시는 이 링크 뒷자리랑 번호랑 동일하죠. 이상한 스팸 아니에요. 예, 스팸 아니고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예, 이때 비만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번호조차 누르시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편리하게 들어오셔라 해서 요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수급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과 투신이 운용자금이 넘버 원 투죠.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만 추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확률 높은 매매 가능하시다. 이것도 꿀팁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연기금과 투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사모펀드, 보험, 금융투자.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들어오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로만 우리 기대감만 먹고 나와도 최대 150%의 수익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전재산을 올인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죠.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고 제가 매매를 할 때 종목을 선정할 때 이 세 가지를 보통 중요하게 보죠. 차트, 재료, 수급. 차트 아까 보신 것처럼 N자형 우상향 패턴 나왔죠. 재료, 비만 처리제 있지만 임상 발표 일정도 있죠. 단기 스윙으로 접근할 겁니다. 스윙으로. 거기에 수급,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중요한 건데 얘는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사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에 좀 부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차트만 좋아서 아니죠. 재료가 있어서 아니죠. 수급만 있어서 아니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3요소가 좋게 되면 높은 확률로 올라가요. 높은 확률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그 기대치나 어떤 차트적인 흐름, 세력들의 그런 흔적들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비만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 편하게 보내시라고 여기 링크도 남겨드렸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요 링크 눌러주시면 핸드폰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시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또 텔레그램에서도 다양한 색도 좀 다뤄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정이 있는 매매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일정이 요거는 거의 임박을 했는데 계속해서 갈 것 같긴 해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여기 이제 10월 말, 아니 9월 말이죠. 9월 말에 시작이 되는데 호텔 카지노 관광 쪽이 좋겠죠. 호텔, 카지노. 대표적인 게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오늘 좀 음봉이 나와주긴 했어요. 사실 이런 건 이런 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음봉 떨어진 날. 왜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거든요. 특히 연기금 지금 3일 빼고 다 사줍니다. 투신도 3일, 4일 빼고 계속 다 사주죠. 기관이 미친 듯이 사준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종목 다 가시면 좋아요. 또 파라다이스는 최근에 호텔 하나 또 인수했죠.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본인들도 이제 객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또 상승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추천해 드리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